네, 이제야 겨우 익숙해졌는데 더 큰 변화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바로 곧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5G 얘기입니다. 5G 서비스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네, 5G 상용화로 인해서 5G 전용 스마트폰이 생겨나고 요금제도 본격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동통신 3사의 경쟁도 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앞으로 5G로 인해서 우리 삶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김연학 초빙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전 세계 이동통신 기술이 이제 LTE라고 불렀던 그 4G에서 이제 5G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많은데 5G가 어떤 점이 좀 나아지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5G는 기술적으로 볼 때 네. LTE에 비해서 한 3가지 정도 특징이 있습니다. 네네. 우선 이제 빠르고 용량이 많다는 건 많이 광대역성이라는데요. 그래서 네. 이론적으로는 LTE보다 20배 정도 빠르고 20배요? 용량은 한 100배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인데 근데 이제 그건 이론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그만큼은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둘째로는 이제 초저지연 신뢰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으로 무선으로 우리 통신 전파가 나갈 네. 때 네. 딜레이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맞아요. 예. 지연이 생기는데 5G의 경우에는 1ms, 즉 이 지연 시간이 1000분의 1초밖에 안 됩니다. 이게 LTE보다는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원격 의료 서비스를 할 때 실시간으로 바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신뢰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예. 세 번째 특성이 초연결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네. 1제곱킬로미터 원내에 네네. 약 100만 개의 IoT, 이렇게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1제곱킬로미터 좁은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100만 개니까 모든 물건, 지금까지는 전화로만 가능했는데 사물 자동차, 냉장고 모든 것들다가 연동이 되는 거예요? 연동이 되어서 그야말로 이제 사물 인터넷 시대가 열리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네. 5G 통신 서비스입니다. 네, 이 5G 상용화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번 주 금요일에 예, 시작이 모레죠. 되는데 이게 가장 빠르다면서요? 지금 세계적으로 봤을 때. 네, 작년 12월 1일 날 우리가 예. 상용 전파를 제일 먼저 발사한 적이 있고 네. 유선 서비스로는 미국의 브라이존이 제공하고 있지만 순수하게 이동형 고객이 네네. 일반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이동형 5G 서비스로는 대한민국 최초고요. 네. 아시다시피 원래 3월 달에 하려고 그랬는데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4월 5일로 연기됐는데 4월 11일 날 네. 미국에서 브라이존이라는 회사가 네네. 상용 서비스를 한다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우리가 한 일주일 먼저 선정을 미국 하겠다는 회사보다는 거네요. 먼저 최초라는 네이밍을.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국에 85개 시도에서 하는 것이고 미국의 경우에는 그 미니애폴리스하고 시카고라는 2개 시에만 한 것도 단말도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네네. 진정한 의미의 상용 서비스로 대한민국 최초인 것은 맞습니다. 네. 근데 교수님께서 지금 단말기 얘기도 하셨는데 상용화하려면 이제 휴대폰이 있어야 예. 되는 거잖아요. 예. 지금 출시 계획인 스마트폰들이 있나요? 예, 모레부터 이제 통신 3사에서 5G 서비스 시작되는데 삼성전자에서 S10 갤럭시 S10. 예, 갤럭시 S10 네네. 5G 단말기가 출시가 되고요. 네. 바로 4월 19일 날은 네. 또 LG에서 신Q V50이라는 5G 전용 단말이 출시가 됩니다. 예, 예.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네. 5G를 한다고 그러지만 LTE 단말에다가 모뎀을 붙여서 억지로 만든 거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단말 2개가 이제 한국에서는 4월 중으로 예. 출시되는 것이고요. 앞으로는 폴더블 폰이라든지 네. 다양한 또 5G 단말이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지금 1호 5G 스마트폰이 갤럭시 S10 말씀을 주셨는데 이건 네. LTE 모델도 있잖아요. LTE 모델도 있죠. 이게 차이가 있겠죠? 기본적으로는 비슷합니다. 이제 갤럭시 S10이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그중에서 가장 큰 그 S10 플러스라고 하는 모델인데 네. 그것보다도 일단 카메라가 그긴 5개인데 네. 5G 모델은 6개로 카메라가 하나 많고요. 그 화면도 그 LTE 모델은 6.4인치인데 6.1인치로 화면도 좀 크고요. 네. 아무래도 많은 데이터를 쓰다 보니까 전력 소모가 빠를 것이라서 배터리 용량도 굉장히 큽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S10 플러스하고 비슷한 사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다 하드웨어적으로는 좋아진 건데 그렇죠. 가격도 비싸진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보니까 예. 지금 가격이 그래서 지금 150만 보면 원이 넘나 보죠? 모델마다 512기가 모델마다 바이트 조금 경우. 다른데요. 지금 보면 LTE 모델은 네. 129만원, 저 155라고 되어 있는 것은 512기가 모델이고요. 네. 가장 굉장히 용량이 크네요. 큰 거. 예, 예. 네. 그 216기가 모델은 139만 원입니다. 139만 원. 그래도 LTE 모델보다는 비싸죠. 그렇네요. 예. 그래서 한 20만 원 정도 가격이 올라갔는데 어쩔 수 없이 새로 주파수를 받고 아무래도 이제
들어가야 될 칩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좀 올라가는데 이것도 이제 초기 모델에서 그런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대량 생산이 되고 그러면 가격은 좀 다운될 것으로 보입니다. LG 제품도 한번 볼까요? 가격이 가격도 얼마로 출시될까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저렴한 차이가 크진 편이네요. 않는데 비싸긴 비싸네요, 그래도. 예, LG 모델은 저기는 또 이제 128기가입니다. 그래서 256기가인 삼성폰에 비해서는 용량이 조금 적은데 LG의 그 V50 신규 모델의 경우에는 이제 SD 그 모뎀 장착해가지고 외장으로 이렇게 하드를 넣을 수가 있고요. 저게 특징은 5월 달까지 사시면은 LG 그 V50 신규 모델이 이른바 듀얼 디스플레이라 그래가지고 케이스를 끼우면 화면을 그 단말을 하나 더 줍니다. 그래서 두 개의 그 화면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한 22만 원 정도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한 5월 달까지는 초기에 사시면 그걸 무료로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한 20만 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는 거니까. 프로모션 같은 건가 보죠. 예, 가성비는 뭐 저게 훨씬 높다고 LG 모델은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뭐 휴대폰이 있으면 사실 더 이제 또 연관이 돼서 궁금한 게 요금제잖아요. 이 5G 요금제도 나오죠? 네, 예, 예. 그래서 뭐 5G 요금제 때문에 많은 이제 좀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통신사 3사는 처음에 5G는 처음에는 일반 고객보다는 기업형 고객들이 많이 쓰실 것이다. 그래서 데이터 용량을 엄청나게 많이 주는 대신에 조금 고가 요금제 위주로 했는데 이제 정부에서 좀 중저가 요금제 내놔라 그래서 각 사업자마다 5만 5천 원에 8기가짜리 8기가를 내고는 요금제가 있는데 저거는 지금 LTE 요금제하고 비슷한데 조금 더 이제 싼 그런 정도고요. 근데 많이 차이 나네요. 8기가고 150기가면? 그게 이제 왜냐하면 통신사 입장에서는 지금 LTE 요금제하고 너무도 균형을 깨트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만 5천 원의 8기가는 LTE 요금제와의 균형을 맞춰서 한 것이고 저기 이제 진정한 의미의 5G 요금제는 7만 5천 원부터 봐야 될 텐데 그래서 이 경우에는 150기가 사실 일반인이 뭐 150기가 쓰기 쉽지 않죠. 특히 우리나라는 와이파이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저도 뭐 한 달에 6기가짜리 요금제 쓰는데 충분하거든요. 저는 뭐 개인 사업을 하신다든지 초기에는 많은 그 데이터 소모량이 많은 고객을 위한 것이고 그래서 SK하고 LG의 경우에는 비슷합니다. LG가 조금 같은 요금제면은 데이터 제공량이 조금 더 많은 정도고요. 근데 KT가 굉장히 좀 공격적인 요금제가 나왔죠. KT 한번 보여주시죠. 예, LG는 뭐 SK, KT는 보시면은 완전 무제한입니다. 저게 8만 원에 그 5G를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있고 스페셜 프리미엄 저거는 이제 다른 혜택들이 뭐 멤버십 혜택이라든지 해외 로밍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 것이고 다 데이터는 완전 무제한. 데이터는 5G는 완전 무제한으로. 원래 저기 지금 SK텔레콤이나 LGU+ 같은 경우는 정해진 데이터를 다 쓰면 왜 속도가 좀 저하돼서 속도 무제한 쓸 수 있는 거죠? QoS를 건다고 그러는데 저거 없다는 겁니다. 속도가 떨어지지 않는 거군요. 속도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이제 KT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봐야 되겠네요. 자, 지금 뭐 보게 되면은 약정 할인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어때요? 좀 여러 가지 프로모션도 제공이 되겠죠, 통신사별로? 그렇게 초기에 이제 고객들이 걱정하시는 게 요금제도 비싸고 단말도 비싸니까 우리는 어떻게 쓰느냐 이제 이런 고민들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초기니까 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는데 다만 이제 요금이 비싼 대신에 어차피 이것도 25% 약정 할인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단말 가격이 한 20만 원 정도 올라가고 원래 단말 보조금이라고 그러죠. 그 공식 지원금인데 지원금이 아무래도 LTE보다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지만 지원금을 추가로 받는다는 약정 할인을 통해서 그 부담을 조금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에는 저 100기가 이상씩 쓰는 고객들은 그렇게 요금에 민감하신 분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아닌 분들은 아까 8기가짜리 5만 5천짜리 요금제가 있고 5만 5천 저것도 LTE보다는 데이터 제공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 자기 취향에 맞는 걸로 골라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초기에는 저렇게 대용량의 데이터 위주의 상품을 내놨지만 저게 5G망이 전국적으로 깔리고 그러면 아마 지금 LTE 요금과 비슷한 그런 중저가 요금제도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교수님. LTE 지금 뭐 5G 단말기, 전용 단말기를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궁금한 건 지금 사용하는 LTE 폰, 대부분 이제 LTE 폰이니까 요즘엔 이걸로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냐가 좀 궁금하거든요. 당연히 없겠죠. 지금 3G 폰 가지고 LTE를 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른바 그게 그 백워드 컴패티빌리티라 가지고 후방향 호환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G 단말기로는 LTE나 3G가 되는데 그 전 단계 단말 가지고 새로 나온 기술을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단말기 사야겠네요. 단말기 사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김연학 초빙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